핵심만 쏙 심해 수학,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활용한 응용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풀이를 듣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다음 식을 만족할 때 A에 알맞은 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별 곱하기 A가 네모라고 합니다. 그럼 A는 네모 나누기 별이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한 형태인 별 곱하기 A 나누기 하트가 네모라고 할게요. 이 경우 A는 네모 나누기 별 곱하기 하트가 됩니다. 이 식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문제에서 56a 세제곱 b제곱은 별이고요. 마이너스 2ab의 세제곱은 하트, 14a 제곱 b가 네모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a는 네모 나누기 별 곱하기 하트가 되므로 14a 제곱 b 나누기 56a 세제곱 b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ab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다낭식의 곱셈, 나눗셈 형태가 되겠죠. 가장 먼저 거듭제곱 풀어주고요.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바꾸어 계산하면 됩니다. 즉 나눗셈을 바꾸어 곱하기 56a 세제곱 b제곱 분의 1로 만들고요. 마이너스 2ab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의 a 세제곱 b세제곱이 됩니다. 먼저 14와 56을 약분하면 분모가 4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8과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분모의 a 세제곱과 오른쪽에 있는 항의 a 세제곱 약분되고요. 분모의 b제곱과 오른쪽에 있는 b세제곱이 약분되어서 b 하나가 남습니다. 즉 마이너스 2에 a가 2개 있으므로 a제곱, b가 2개 남아서 b제곱 써주면 되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낭식의 혼합 계산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거듭제곱을 먼저 풀고 나눗셈을 곱하기 역수로 바꾼 뒤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혼합 계산에서 단순하게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도 있지만 식 자체를 구하는 것부터 이런 방식으로 응용해서 출제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낭식에서 어떤 식을 곱해야 하는데 나누었더니 2a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계산한 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잠시 멈추고 문제를 해결한 뒤 강의 풀이를 듣도록 합니다. 어떤 식을 a라 두면은요, 내가 구해야 될 답은 마이너스 2a 세제곱 b제곱의 세제곱에 a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조건을 식으로 표현해 보아야 합니다. 마이너스 2a 세제곱 b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a는 2a가 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살짝 적어볼게요. 별 나누기 a가 네모이면 a는 별 나누기 네모랑 같은 값이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a는 마이너스 2a 세제곱 b제곱의 세제곱을 2a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이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제곱을 괄호 안에 있는 값에 골고루 똑같이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a 세제곱의 세제곱, b의 제곱의 세제곱 나누기 2a가 됩니다. 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풀어주면요. 마이너스 8에 a 9제곱, b 6제곱,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 되고요. 이제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8과 2분의 1을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 9제곱과 a분의 1을 계산하면 a 8제곱, b 6제곱은 혼자 있기 때문에 뒤에 b의 6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a 값을 구했잖아요. 이게 답이 아니라 다낭식에 이 a를 곱한 값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2a 세제곱 b제곱의 세제곱에 a를 곱한 값이고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면 32에 a 17제곱, b의 12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답이고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만 적으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4를 조금 붙여주면 됩니다. 어떤 식을 a라 하면 이 식이고 따라서 a는 이 식을 만족한다. 식을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4, a 8제곱, b 6제곱이다. 이 a 값을 대입하면 32에 a 17제곱, b 12제곱 이렇게 답이 나온다.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식은 32에 a 17제곱, b의 12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서술형에서도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낭식의 나눗셈은 분수꼴로 바꾸거나 역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거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활용하여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넓이나 부피 구하는 문제를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친구가 많은데요. 알고 보면 진짜 간단하거든요. 선생님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본 다음에 강의 재생하도록 합니다. 밑변의 길이가 8a 세제곱 b제곱이고 높이가 2ab 제곱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알던 다낭식의 곱셈인 거죠.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간단히 나타내어주면은 8a 4제곱, b 4제곱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죠. 이런 문제는 객관식용으로도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 풀이 방법 기억해두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오른쪽에 밑면이 가로의 길이가 2xy제곱, 세로의 길이가 5yz인 직사각형이고 높이가 2xyz제곱인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사각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런데 밑넓이는 밑면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이 사각기둥의 높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역시나 다낭식의 곱셈이기 때문에 계수끼리 계산하면 20이 되고요. x는 x끼리 계산을 하면 x제곱, y는 y끼리 계산을 하면 y 4제곱이 나옵니다. z는 z끼리 계산하면 z세제곱이 나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기둥의 부피는 20x제곱 y 4제곱 z세제곱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활용한 넓이, 부피 문제 중에서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 A와 B가 있습니다. 직육면체 A의 부피가 직육면체 B 부피의 몇 배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육면체 B의 부피에 어떤 수를 곱하면 A의 부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몇 배인지 구하려고 하면은 직육면체 A의 부피를 직육면체 B의 부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직육면체 A의 부피를 구하려고 하면요. 밑면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고요.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줄 건데요. 우리 나중에 나눌 거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수끼리의 곱은 그냥 그대로 6 곱하기 3 곱하기 16으로 씁니다. A는 5번 곱하고 1번 곱하고 4번 곱했으니까 A의 10제곱, B를 1번 곱하고 3번 더 곱했으니 B의 4제곱이 됩니다. 직육면체 B의 부피는 역시나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높이고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주면 2 곱하기 9 곱하기 4가 되고요. A를 1번, 3번 곱했기 때문에 A의 10제곱, B를 1번, 2번, 1번 곱했기 때문에 B의 4제곱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몇 배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직육면체 A의 부피를 직육면체 B의 부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즉, 2 곱하기 9 곱하기 4 곱하기 A 10제곱 B 4제곱 분의 6 곱하기 3 곱하기 16 곱하기 A 10제곱 B 4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수끼리도 먼저 약분을 해야 되는데요. 2와 6을 약분하지 말고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분모의 앞에 있는 두수 2구는 만나면 2구 18, 분자에 있는 앞의 두수 6과 3이 곱해져도 3, 6, 18이죠. 따라서 2구 18과 6, 3, 18이 약분될 거고요. 4와 16을 약분하면 4가 되고요. A 10제곱 B 4제곱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있으므로 약분하면 1이 됩니다. 계산을 하면은 4가 되고요. 직육면체 A의 부피는 직육면체 B의 부피의 4배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할 때 상수 A, B, C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잠시 멈춘 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자, 주어진 식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 왼쪽의 식은 다낭식과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간단히 나타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개수끼리 차수끼리 비교하며 문제에서 구하라는 A, B, 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어진 식에서 첫 번째 항을 보면 지수에 있는 A를 밑에 있는 마이너스 2와 X제곱과 Y제곱에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의 A제곱, x의 2a제곱, y의 3a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나누기 6xy b제곱은 곱하기 6xy b제곱 분의 1이 됩니다. 3xy의 제곱은 이 제곱을 똑같이 골고루 나누어주면 9x제곱 y제곱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수는 수끼리 그리고 문자는 문자끼리 약분을 하고 나면은요. 마이너스 2의 a제곱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x의 2a 플러스 1제곱 y의 3a제곱
곱하기 y의 b제곱분의 y의 제곱이 됩니다. y의 b제곱분의 y제곱을 간단히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지금 b의 값이 이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분수 형태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C의 x 5제곱, y 5제곱이랑 같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의 a제곱 곱하기 2분의 3이 C와 같은 값이 되고요. x의 2a 플러스 1제곱이 x의 5제곱이 되고 y의 3a제곱 곱하기 y의 b제곱분의 y제곱이 y의 5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식을 만족하고요. 2a 플러스 1이 5가 되기 때문에 a는 2가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2의 a제곱 곱하기 2분의 3이 c이므로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이 되어서 답은 6이 됩니다. 마지막 y의 3a제곱 곱하기 y b제곱분의 y제곱이 y의 5제곱이 되므로 y의 6제곱 곱하기 y의 b제곱분의 y제곱이 y 5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y의 b제곱분의 y의 8제곱이 y 5제곱이기 때문에 b는 3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한 상수 a는 2, b는 3, c는 6이 됩니다. 마지막 정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에서는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 풀어줘야 되고요. 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지수법칙을 이용하여서 간단히 나타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분수꼴로 바꾸어 계산하거나 역수를 이용하여 나눗셈을 곱셈을 고쳐 계산합니다. 분수꼴로 바꿀 때에는요. 다항식의 나눗셈만 있을 때, 뭐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이렇게 항이 두 개일 때는 분수꼴로 바꾸는 것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역수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눗셈이 2개 이상으로 주어진 식에서나 또는 항의 개수가 분수 형태가 있는 경우에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반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은요. 괄호의 거듭제곱은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헷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질문을 남기도록 합니다. 심해수학과 함께라면 완벽 내신 대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